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9월 10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밤 9시 20분인데요. 자, 미국 시장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오늘까지만 영상을 올려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잠깐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시장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요 라인을 그대로 놔뒀는데요. 보시면 이게 쌍봉을 만들고서 돌파를 해서 크게 시세가 한번 났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 급락 과정에서 이 쌍봉 자리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21선에 이탈을 했지만 61선에 올라온 60일선에 바로 밑에 바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 시장은 요 자리, 이 자리는 깨기 힘든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1850 정도 되는 자리는 당분간은 한 방에 깨기는 힘든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터치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해지고 한번 그 다음에 반등했다 또 한번 터치하게 되면 그때는 이 자리 깨질 수 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때리면 깨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처음 한 번 때렸기 때문에 바로 깨지는 자리는 아니고 반등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봉을 찍었던 자리를 돌파를 했다. 그리고 요 자리를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요 자리를 쌍봉 찍었던 자리를 터치하고 크게 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 둘, 세 번 정도 콘크리트를 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61선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 지지를 좀 잘 보자. 이 자리는 당분간 바로 깨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좀 저가 매수 좀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목별로. 자, 당분간 미국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요. 21선을 깼기 때문에 이 21선을 고점으로 그 다음에 이 61선이나 이 쌍봉 찍었던 이 자리를 저점을 해서 당분간 미국 시장은 박스권 혼조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 당분간 미국 시장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 미국 시장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르지도 못했죠. 그죠? 그냥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만 개별 종목별로는 일부 수소차 관련주를 빼고는 상당히 많이 좀 눌려 있었죠. 네. 오르고 싶은데도 굉장히 꾹꾹 누르는 듯한 느낌 눌려 있었는데 이제 저점이 거의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여러분께 신호를 드렸죠. 이제는 저점 매수 하셔도 될 듯 하다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점 매수하셔도 되는 자리가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빠져가지고 내일 급락이 아니라도 내일 좀 빠져서 시작한다면 아침 시초가부터 또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이 빠지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 하나 끝났고 미국 시장만 조금 이제 안정을 잡아주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는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 시장이 크게 오르진 않더라도 이 박스권에서 혼조만 보여줘도 우리나라 시장은 일정 부분 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요. 자, 그러면 뭐 다음 주 내일부터라도 당장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내일 금요일 아직 남았으니까 이번 주가요. 그러면 다시 제가 메모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격 여러분께서 좀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금요일 내일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반등 구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은요. 만약에 미국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눌려진다면 우리가 저점에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 두산이라는 종목 하고 두산중공업을 일단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공부를 했던 종목이라서 자, 두산은 5만원 정도 전후가 바닥입니다. 저는요. 혹시라도 이 종목이 뭐 다시 한번 5만원 전후까지 온다면 저는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요. 무슨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하신 종목이거나 또는 여러분께서 신규로 아직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할까 또는 관심은 있는데 아직 매수하지 못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두산이 5만원 전후 정도 가격이 오면 여러분 다른 종목 사고 싶은 종목 매수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두산이 얼마냐면요. 잠시만요. 현재 두산이 58,800원입니다. 58,800원이기 때문에 자 5만원 근처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5만원 근처 오면
이게 지금 자리가 거의 바닥이라고 저는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께서는 그냥 신규로 다른 종목들 매수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빠져도 1% 이상 크게 빠질 자리는 별로 없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물론 뭐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 두산은 한 5만원 전후 많이 빠져봤다 저는 49,000원 정도 많이 빠져봤자 아니면 5만원 정도가 저는 단기 저점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리가 잠깐만 이 저점이 얼마 49,500 오늘 저점이 얼마 39,750원이네요. 두 번에 걸쳐서 꼬리를 달면서 이 저점을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저점이 올려져 있고요. 그죠? 내일은 한 5만원 정도면 저점이 나오겠죠. 충분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왜 이 자리가 저는 지지가 가능하냐면요. 제가 공부했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자리에서 한번 행보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한번 시세를 뽑고 요 자리를 뚫지 못하다가 이번에 뚫었죠. 이따 상한가 거쳐가 갔었는데 그런 다음에 요 고점을 뚫은 자리 이 자리를 지금은 네, 다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를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자리를 한 방에 깰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연 밑에까지 내려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우리는 들어갈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반등은 누를 듯 합니다. 자, 그 반등은 다시 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반등으로 보여지진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상당 기간 저는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물론 네, 우선은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종가가 58,800원이니까 대략 한 55,000원 정도 대략 뭐 그 정도가 반등의 한 목표치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54,000원, 5,000원 정도가 반등의 우선 목표치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자리 한번 보시면 여기가 55,825원이죠. 요 자리가요. 자, 여기서부터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반등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요 자리 정도에서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요 박스권 요 구간에서 아마 고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54,000원, 5,000원 뭐 그 정도 선에서 한번 고점이 나올 듯 합니다. 그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메모장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컴부터요. 역시 이 종목도 제가 예, 비트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이 종목도 보시면 파동은 일단 떠나서요. 일단 그냥 찍어 놓으시죠. 오늘 12,300원 저점 찍었지만 종가 12,500원이죠. 이 종목도 13,500원 정도 13,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요. 13,500원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렇게 추세를 돌려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은 단지 단기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는 이 종목이 만약에 13,5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는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산이라는 종목은 제가 5만원 전후에서 저점이 나왔고요. 이미 이제 그 다음에 고점은 54,500원이라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비트컴부터는 12,500원 오늘 종가지만 13,500원이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요. 목표가요. 자, 이 종목이 비트컴부터가 13,300원에서 13,500원 오면 그때는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 이제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그 다음 메모장 다시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죠. 자, 두산중공업 매수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도 두산중공업은 여러분께 기회를 또 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두산중공업 최근에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주 중에서 가장 탄력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오늘도 여러분께 이 종목은 기회를 줬습니다. 어제도 13,650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13,500원 정도 오면은 사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3,350원 13,500원 근처까지 또 빠졌죠. 그렇지만 장막판에 확 들어올 버렸습니다. 오늘 고점이 15,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13,350원이나 13,500원에 사신 분들은 오늘 수익이 많이 났죠. 자, 이 종목은 만약에 밀린다면 14,000원 초반대입니다. 14,300원, 뭐 500원, 400원 정도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뭐 크게 밀릴 자리는 별로 없고요. 좀 밀린다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000원 초반 정도.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 종목은 오늘 고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점 15,600원 정도, 15,500원 정도, 15,700원 정도. 오늘 고점 부근 정도가
이번 반등 구간의 고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종목은 14,000 초반대 오든지 어쨌든 뭐 여러분께서 알아서 적당한 지점 매수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두 번째 자리 숫자가 5자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00원에서 700원 정도가 목표가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 11선 걸리는 자리죠. 이미 11선을 이탈했거든요. 11선 바로 걸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이나 또 그럴 경우에는 이 두산중공업의 목표가를 보시면서 아 그때 정도 온다 또는 비트컴퓨터가 그때까지 온다 투산이 그때까지 온다 싶으면 그때 이런 보유하신 종목을 한번 정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기 반등이 이제는 임박했고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해가시죠? 당분간 미국 시장은 박스권 혼조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냐면요. 그건 뭐 나중 얘기니까요. 일단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요. 제가 보는 이 시장은요. 이 두 번째 적어놨네 보니까. 다음 주나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단기 반등권이 이미 시작이 됐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요 정도 요 목표가까지 반등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번 잘라 주시고요. 그 뒤에 다시 한번 시장을 저는 여러분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다시 하락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가격이 오면요. 일단은요. 다시 한번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현재는 저번 저점이 얼마죠? 2270이었죠. 그죠? 저번 저점이 그죠? 저번 저점 우리 코스피 지수가 2270이었는데 2270 정도까지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부를 밀고 이 정도까지 밀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부터나 다음 주부터는 2400을 돌파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2400 한 50까지 갈지 40까지 갈지 모르지만 제가 저는 지수를 본다기보다 종목의 가격을 많이 본다 그랬죠. 종목의 주요 종목에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의 고점들을 보면서 이 시장을 저는 맞춘다고 말씀드렸죠. 주로 많이 그죠. 그래서 이 고점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한번 잘라 주시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다시 하락하는 거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매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하락하게 되면 어디까지 간다? 지금 현재는 저는 2270 정도까지도 근처까지 다시 한번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이 종목들이 13,500원이 가고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는 코스피 지수가 적어도 2,400원 훌쩍 넘기겠죠. 그죠? 자 2,420이 될지 30이 될지 2,450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음에 다시 2270까지 빠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한 200포인트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150포인트 빠지나? 급락이죠. 그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뭐 조심해서 우리가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당분간 이번 달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은요. 다음 달도 저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추세적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요. 미국 시장 먼저 보고 그다음 국내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요. 요 자리에서 당분간 박스권을 만들지만 이 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번은 터치가 됐고 다시 반등을 줘도 다시 두 번째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이 자리가 굉장히 벽이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은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때려버리면 그때는 이 자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10,0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0,000포인트까지. 요 자리까지요. 바로 이 자리도 또 쌍봉을 만든 자리인데 이 자리요. 이 자리까지도 저는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돼요. 그 자리에 이제 121선 올라오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주봉상 지난번에 말 역대급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격 축소가 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자리 좀 말씀드렸죠. 요 자리 이 자리가 만 정도 되는 자리인데 왜냐면 이게 하나 둘 두 번째 올랐던 이 봉우리 근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뭐 9,858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만 정도 전후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혹시라도요. 제가 혹시라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자리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제가 상당히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이 오면 일단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미리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미 반등은 저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미처 출발하지 않은 그런 버스를 빨리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기이기 때문에 너무 추세적으로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목표가 잘 기록하셔서 네,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네. 그 자리에 가서 제가 물론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고점이 왔다 안 왔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끝내야 되나요? 자, 잠깐만요. 다른 거 볼 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말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원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이 물론 뭐 이 종목이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해서 이 중요한 거는 13,000원을 돌파해 넘어가게 되면 또 이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때면 추세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도 이게 많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11,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저점 매수를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두산이나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은 자리가 딱 나와 있거든요. 지지 받을 만한 자리. 좀 내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에 들어간 거죠. 아까 말씀드린 직전 고점을 두 번, 세 번 터치한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다시 밀리게 되면 그 자리가 지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 종목보다 확실히 내 나름대로는 차트상으로는 좀 확률이 높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제가 진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전기차주는 아직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지난번 알스포트라는 종목 어제 지난번 영상에 한번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진입 아직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15,500원이나 16,000원 정도 구간 오면 그때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놔두시고요. 뭐 여기서 돌아서 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EDGC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시젠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종목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다시 뭔가 좀 들고 있죠. 요 자리 한번 돌파할 기세는 보일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추세선 한번 차트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까 저 메모장에 적어 놓은 것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한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네. 자, 이 종목 일봉상으로는요 지금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분기점에 오긴 했습니다. 사실 일봉상으로는요. 근데 올라가더라도 당장은 이 종목은 좀 막히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15,000원 한 2,300원짜리가 좀 막히는 구간인데 만에 안에 이 종목이요. 16,000원 정도를 만약에 돌파 시도를 아니요. 잠깐만요. 이 종목은 기간의 외국인 수급이 우선 따라야 된다. 그 확인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제일 가장 찝찝해하는 것은 주봉상 이평선은 캔들에 밀집이 되어 있지만 요 60일선가 이게 좀 상당히 벌어져 있어서 부담스럽다. 요 자리까지 밀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나 최소한 중간 정도 지점까지는 한번 갔다가 돌더라도 돌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자리는 또 새로운 주도 종목들이 물론 제가 말씀드린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8% 10% 정도 단기 반등 상승이 여력이 있지만 또 개별 종목별로는 또 강하게 급등한 종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EDGC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캔들이 주봉사에 밀집되어 있어. 저번에 우수 AM에서도 이 행보를 기기가 한번 밑으로 확 뺐다가 바로 급등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좀 지켜보시죠. 관심은 가져보시고요. 근데 지금 당장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만약에 못 간다면 저는 요 정도까지 한번 밀렸다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자리 돌파하게 되면 15,900원, 16,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시세가 한번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 종목 먼저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달릴 필요는 없고 지금 자리는 어중간하고 애매한 자리라서 이 자리를 돌파해서 강한 시세가 놓을지 아니면 그냥 한 대략 16,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밀릴지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종목은 뭐 제가 전기차 한 번만 봐드리고 끝낼까요? 네, 전기차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오늘 0.67% 올랐죠. 이 종목도 이제 옵션 만기일도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장은 조금 이런 전기차주들도 조금 반등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요. 네.
다른 애들 올라가는데 얘들만 계속 빠질 수는 없고요. 근데 이 주봉 한번 보시면 전기차주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뻗어가기 어렵다. 전기차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최소한 여기를 받든지 아니면 뭐 더 깊게 받든지 간에 전기차는 사실 저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도요. 네. 여러분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면 전기차는 지금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9월 중순에 그런 배터리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 그래서 다른 개별주를 한번 찾아보시죠. 아까 제가 두산그룹주라든지 이쪽을 차라리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들을 차라리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좀 에너지가 약하지 않겠습니까? LNF도 지금 보면 오늘 한 2% 올랐나요? 1.37% 올랐는데 투자동의 한번 볼까요? 여전히 수급이 별로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그리고 이미 20%이 꺾였고요. 올라가도 힘을 별로 못 쓸 자리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를 뺀 나머지 종목은 좀 단기 반등이 좀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